네, 개막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븐 인사드리겠습니다. 개가천선 실전편 일요 경마를 찾아오신 걸 환영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날이죠. 금요일, 토요일 이빠이 잘해도 일요일 하루 망가지면 금요일, 토요일 농사졌던 거 싹 다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요 경마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스티븐이 여러분과 약속을 했던 경주. 여기서는 약속을 해드렸습니다. 역시 승부처에 강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인지를 시켜드리고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드렸죠. 지난주만 보더라도 이 퍼펙트 제왕의 배달이 데이입니다. 복승식 6.2배예요. 배당은 없었습니다만 남들이 4배짜리, 3배짜리 갖고 고민할 때 우린 6.2배 한 방에 단군형에 쑤셔 넣었다는 게 팩트가 되겠죠. 역시 파라다이스 승부였고요. 스프링백의 모리피스 역시 복승식 5.9배였습니다만 역시나 단군형 한방 그냥 스나이퍼처럼 겨냥해서 쑤시면 들어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우리에게만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지 않았느냐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좋은 배당을 잡았던 퀸 오브 월드의 KB보스 쌍승식 27배 복승식 14.1배짜리 역시 단군형으로 해결을 해드리면서 따뜻한 햇살을 맞이했던 경주입니다. 그 외에 또 비밀작전에서 사이먼 퀸, 천년의 비, 쌍승식 20배, 복승식 9배, 메인 승부, 알파킹이지의 썬더플라이 6.1배지만 역시나 힘을 좀 실어봤던 경주인데 이토록 여러분과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게 팩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 주 오늘 일요일 경마의 추천 경주와 승부 경주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정말 중요하겠죠. 자, 추천 경주는 1경주, 3경주, 4경주입니다. 마번 시원하게 오픈해드리고요. 스티븐도 현장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그대로 막건을 구매를 할 겁니다. 여기 오늘 일요 경마에서 정말 중요한 승부처는 5경주, 6경주, 9경주, 5, 6, 9 여러분과 약속을 지금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러 스티븐은 일요 경마 때 최선을 다할 겁니다. 요 세 경주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하시고요. 그 외의 경주는 역시 5두 마번 인기도 5두가 잡혀져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과 제 역할을 못하는 마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좀 스티븐만의 생각과 노하우로 그런 부분 좀 해결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 준비되셨죠? 책자들 피시고 갑니다. 서울 1라운드입니다. 1000m 국내산 6등급 별정 A형 방식 12마리가 게이트를 재고 나오고요. 이번 경기는 데뷔전을 치는 신의 마필들도 눈길을 분명히 줘야 됩니다만 고기도 먹어본 놈이 씹는다. 역시 한 번 더 떠본 마필들이 조금 더 인기도에 몰려져 있네요. 인기도를 보면은 이제 9번 이 썬더 K, 요게 이제 데뷔전에 4착을 했고 1번 02초 6. 그래서 이게 이제 인기 1위까지 좀 팔릴 것 같고 3번 V1. 여기에 이제 10번 튼트나 그렇죠? 그리고 12번 샤레뉴킨, 7번 폴카까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팔리는 분위기인데요. 사실 믿을 놈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하위군 편성에서 가장 좀 믿고 의지하는 거는 바로 조교거든요. 조교는 계속 훈련을 통해서 마필의 변화를 제가 직접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12번 사려네킨입니다. 요거 들어오면은 큰 배당은 아니어도 일단 10배 이상으로 출발을 한다는 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우리가 공식이 있습니다. 1000m 단거리, 특히 하위군, 외곽 게이트 분리에 이거는 1 더하기 1, 2 곱하기 2는 4 이런 공식과 동일해요. 단거리에서 외곽 게이트는 불리하다. 경마를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잘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븐이 12번 샤르니킨을 놓고 추천 경주를 간다. 뭔가가 있겠죠. 일단은 외곽 게이트가 불리한 조건은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의 비슷한 능력을 지녔을 때와 예전의 방식이에요. 요즘에는요, 외곽에서 슬슬 감고 넘어가면 선두권에 가담하는 마필들이 더욱더 많아졌고요. 오히려 외곽이라는 그 강박감 때문에 초반부터 빨리 밀어주면서 선행 가는 마필들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경주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복기를 해보시고 머릿속에 되뇌어 보시면은 그런 경주들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저는 12번 사레니킨이 그런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반에 원사이드하게 선행을 나간다라면 에블바리 땡큐죠. 하지만 저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슬금슬금 감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얘의 단점은 딱 하나입니다. 내측으로 살짝 기대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뭐 훈련을 통해서 계속 잡아 나가려고 하고 있고, 상대들의 전력이 사실 뭐 데뷔전을 떼봤다고 하지만은 풀빵이거든요. 세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좀 그런 면을 본다면 훈련 때 걸음 변화, 오히려 외곽 게이트가 그렇게 불리해 보이지 않는 12번 사레니킨, 여기 플러스 알파로 배당까지 쫓아오고 있다면 오히려 배팅을 할 수 있는, 배팅하게 만드는 배팅의 찬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저는 12번 사레니킨을 중심에 놓고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습이 아니라 툭툭툭 세 번만 밀면은 선행을 갈 수 있는 6번 이 섀도우퀸이 있습니다. 여기에 왜 김용근이가 데뷔전에 기승을 했고 데뷔 이전 때 한 번 더 기승을 했죠. 데뷔전에 1300 썼고 이번에 1000m입니다. 선행 가서 믿어 못 믿어 어쩔 거야? 홀이야 짝이야? 어쩔 걸래야? 나도 몰라. 그래서 선행 말이니까 애는 조심을 해야 돼요. 왜? 훈련 때는 주행 자세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이런 애들은 조금 더 뛰어요. 여기에 1000m까지 거리까지 내려왔으면은 6번 섀도우퀸 요거 분명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될 저는 타임이라고 보고 있고, 9번 이 썬더케이는 사실상 편성 때문에 안고 가야 됩니다. 지점보다 말 상태가 뭐 미쳐 있습니다. 뭐 애는 그냥 뭐 날라다녀요. 이런 말씀 못 드려요. 그러지 않았으니까. 다만 편성으로 봤을 때는 9주 만에 나오는데 충분한 휴식은 분명히 취했고요. 컨디션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뷔전에 보여준 기본기만으로도 9번 썬더케이는 이번 경기 무시를 못하겠고, 여기에 10번 튼튼아 조교는 넘버 원입니다. 그런데 전개는 상당히 불안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10번 튼튼아까지는 이번 경주 바치는 만큼까지는 안고 가야겠다. 자, 정리하죠. 서울 1라운드는요. 12 샤레니킨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자는 겁니다. 12 샤레니킨을 배팅의 중심에 놓겠고요. 6번, 9번, 10번입니다. 12 놓고 6번, 9번, 10번 요 세두 안에서 정리를 하면서 서울 1라운드 진행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요거 걸리면은 1라운드부터 또 어깨에 힘 잔뜩 들어가면서 또 경주 스타트 하는 거니까요. 현장에서 상태 보고서 스티븐이 틀림없이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2라운드는요. 인기도 5두 안에서 좀 정리를 하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리지만 별표, 딱 책자에 별표를 치시고요. 현장 승부로 가져갈 수 있음. 이렇게 일단은 예고를 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1200m 국내산 6등급 12마리입니다. 이건 사전 인기도를 보면은요. 2번 운의 베스트, 5번 PK 돌풍, 그리고 4번 후쿠의 영광, 3번 야오 MJ 캣, 여기에 12번 글로벌 골드까지 중구난방 니나노, 좀 이해가 안 되는 마필도 팔립니다. 그만큼 편성이 너저분하고 가진 게 없고 허접한 애들이 전부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현장에 제가 봤을 때 5번 PK 돌풍에 12번 글로벌 골드가 최저 배당 갈 것 같아요. 5번이냐 12번이냐 12번이냐 5번이냐 옆에 보니까 5번 놓고 막건 사고 있고 옆에 보면은 12번 놓고 막건 사고 있고 그런 형국이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저는요, 왜 이번 경주 승부로 가져갈 수 있느냐? 신마지만은 힘이 그냥 꽉 차 있습니다. 뭐 완전히 미쳐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10번 써니케이입니다. 써니케이. 요거 들어오면요, 일단은 20배 출발이기 때문에 정말 배팅의 메리트는 있습니다. 그러면 야, 배당만 딸려온다라면 배팅의 메리트가 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번 PK 돌풍도 사실 믿음이 안 갑니다. 근데 이게 이거 놓고 막건 산다고요. 그리고 외곽으로 빌려있는 12번 글로벌 골드도 애도 가진 게 별거 없어요. 직전에만 조금 뭔가 냄새만 풍겼습니다. 그런데도 애를 놓고 막건을 사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막건을 구매하는 그 충마가 정말 내가 믿고 사는 건지 아니면 옆집에서 누가 오놓고 사니까 나도 따라 사는 건 아닌 건지 한 번 더 반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능력말을 놓고 막건을 사는 건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으실 겁니다.
능력은 정말 고만고만합니다. 그중에 옷가석을 가려야 되는데 저는 5번 PK 돌봉도 그리고 뭐 3번 야후 MJ캣도 12번 글로벌 골드도 딱히 믿음이 안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교 때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거리적인 면도 1200m라면 충분히 종반 라스트에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10번 써니 K 이 녀석을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서울 2라운드 물러가겠습니다. 요게 한 3라운드만 됐어도 제가 개가천수 승부를 가져갔을 텐데 너무 전반부 2라운드 승부 가져가자고 하면 여러분들이 고대어 하실까봐 마번을 그냥 까는 거예요. 10번 써니 K 요거 오두막에 안 잡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뭐 사전 인기도도 보면은 모두 다 좀 동일하게 팔리기 때문에 요거는 최대 배당이 한 12배, 10배 나올 것 같아요. 걸리면은 그냥 뭐 전반부에 점심도 안 드시고 집에 가셔서 다리 꼬고 와이프한테 반말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구라가 했으니까 뭐 어떻습니까? 돈 주는데 반말 해가면서 뭐 밥 차려라 하면은 쿡 차려야지. 전반부 점심은 집에서 드시고 뭔가 아쉬워서 후반부에 또 나오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2라운드는 신마각과 한번 배당을 공략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서울 3라운드 넘어갑니다. 추천 경주죠. 1300m 국내산 6등급 별정 시형 총 12마리가 게이트를 채우고 출전합니다. 사전 인기도 볼게요. 6번 글로벌 파이터, 7번 킹칸모르, 2번 이 스프링컴, 여기에 8번 이 드림 패션, 그리고 인코스에 4번 마스터 퓨처까지 이 5두가 사전 인기도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팔려주고 있는데 그도 그럴만해요. 뭐 최근에 3차권 진입했던 애들, 4차권 진입했던 애들, 뭐 2번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입상도 했고 액면상 기록으로 팔리는 거죠. 그럼 그 과정을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한번 이제 액면상 포장을 해놨으니까 이제 포장을 풀고 과연 애가 초콜릿인지 뭐 과일인지 한번 뚜껑을 까봐야 될 거 아닙니까? 품질이 뭔지. 자, 그랬더니 저는 6번 글로리 파이터가 이번 경주만으로서는 가장 안정감이 있다. 일단 정계입니다. 1300을 선택했다라는 것은요, 나 선행 갈 거니까 한번 덤벼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땐.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훈련 때 걸음도 조금 길게 놔주면서 거리적인 측면 1300을 좀 극복을 하겠다. 좀 이겨내겠다. 1300에 좀 적합한 걸음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계속 주중에 어필을 했던 마필이 6번 글로리 파이터입니다. 여기에 빅토르가 계속 기습을 해주고 있고 마필과 입마호흡도 상당히 잘 맞는다. 저는 6번 글로리 파이터는 뭐 복승식입니다. 복승식 기준에는 여기서 한 자리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후차권만 우리가 고민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7번 킹칸모로는 직전에 가서 깨졌는데 이번 경주 2연종으로 안장 교체가 됐습니다. 직전에는 박태종 기수의 특유의 그 패턴이 있어요. 앞에 거 보내주면서 최대한 좀 페이스 안배를 하고 때릴 때 확 때리면서 그게 계속 먹혔던 경주들이 있거든요. 직전에 너무 그런 패턴에 레이스를 집중하지 않았느냐. 기수의 성향에 따라 다 틀리겠습니다만 저는 직전에 패착의 원인은 바로 그런 템포를 좀 아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수입니다. 저는 이현정 기수 안장 교체가 된 것도 나름 뭐 괜찮아 보이고요. 훈련 때도 조금 짧았던 느낌의 걸음을 계속 올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페이스 안배, 직전보다 좀 페이스 안배만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준다라면 7번 킹칸모로 직전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8번 드림 패션인데 애도 직전에 1300m 첫 도전이었습니다. 빠르게 적응력을 보여줬죠. 이번에 김동수의 안장인데 최근에 우리가 김동수 갖고 한구라를 해요. 김동수 갖고 적중이 나와주고 있어요. 동수 김동수 우리 동수 지난주에 노래를 정말 많이 불렀는데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김동수 기수가 또 27조 건은 곧잘 해결을 해주고 있고 또 드림 패션이 이번에 훈련 패턴도 상당히 좀 강하다 보니까 1300이랑 경주거리도 두 번째 도전이지만 이번에는 도전이 아닌 좀 확신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이 점도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뭐 인기마필로 팔리지만요, 모두 다 좀 엇비슷하게 인기마로 이렇게 뭐랄까요, 세 마리가 나란히 팔리기 때문에 충마만 잘 잡으면은 7배, 8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한구라가 되는 배당이에요. 6번 글로리 파이터의 7번 킹칸모르, 8번 드림 패션인데 한두만 더 가져갈게요. 10번 알찬 누리입니다. 딱 하나예요. 애가 찜찜한 거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는 꽃자리를 정말 비단길에 고춧가루를 뿌려버릴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외곽에서 감고서 선행을 가버리면 이번에 몰라요. 꽂혀버립니다. 그거 하나 찜찜합니다. 자, 정리하죠. 서울 3라운드. 6번 글로리 파이터. 6번은 복승시키기는 옵니다. 6번 와요. 자, 후창만 고민하자고요. 자, 7번 킹칸모르, 8번 드림 패션, 10번 알찬 누리까지 6번 넣고 7번, 8번, 10번. 세두 안에서 정리하죠. 깔끔하죠? 이 있으신 분? 없죠? 참으세요. 자, 서울 4라운드. 요거 뭐 어찌됐건 때려야지. 부산 1라운드가 이제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식사를 맛있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두 방으로 압축했습니다. 자, 두 방에서 뭐 이건 원투펀치면 4배, 5배도 이거 돈이 돼. 뭐 문제 있습니까? 점심 식사값은 그냥 뽑지. 자, 출발하자고요. 서울 4라운드. 1400m입니다. 국내산 5등급 핸디캡 8두입니다. 왜 한두는 와 있어? 왕탱이. 죽탱이가 아니라 왕탱이. 애는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애는 와 있어요. 애는 그냥 와 있습니다. 그냥 애는 와 있으니까 후창만 고민하면 돼요. 뭐 할 말이 없네요. 애는 와 있습니다. 그냥 와 있어요. 뭐 데뷔전 1300m를 그냥 고로시 바로 우승과 준우승을 거머쥐고 이번에 1400인데 이 상대들이 없어요. 가진 게. 그래서 그냥 와 있다는 겁니다. 얘는 말도 그냥 미쳐 있어요. 신영철 기수가 정말 나쁜 맘 먹고 정말 이상한 짓만 안 하면 와 있습니다. 8번은 와 있다. 후창만 우리가 고민하자. 자, 그러면 5도로 보자고요. 8번 왕탱이 팔리고 4번 클린업 트리오, 6번 원더풀 플레이죠. 1번 패밀리 파크, 2번 천세 만세.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8두지만 5두가 팔리는데 이 안에서 끝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4배, 5배 이 두 방은 인정이 돼요. 적중이 나오면은 환수가 나옵니다. 하지만 3배, 4배, 6배 이거는 맞춰도 옆 사람한테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 세 방은. 두 방으로 압축했는데 왜? 강축이 있으니까, 왕탱이 있으니까, 왕탱이. 왕탱이 없으면 몰라, 세 방이 되는데 왕탱이 있으니까 두 방. 자, 그러면 저는 일단은 4번 클린업 트리오가 57에서 직전에 1300m 자빠이가 됐어요. 이번에 57 나옵니다. 그래서 57이니까 또 안 돼. 삭제하는 순간 점심을 완전히 체할 때까지 이상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4번 클린업 트리오는 무조건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말 너무 좋고요. 직전에 생각보다 너무 잘 뛴 겁니다. 상대들이 너무 잘 뛰었어요. 애는 또 됩니다. 57 되면 극복이 가능해요. 직전에 57 달고 저렇게 뛴 거 보고서 야, 쟤는 다음에 나왔을 때 야, 저건 무조건 노려야겠는데 제가 그 정도의 느낌을 받았으면은 정말 사이즈가 센 겁니다. 그러면 6번 원더풀 플레이저냐 1번 패밀리 파크냐 이 두 마필을 갖고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 6번 원더풀 플레이저가 멀로 기수의 등짝 속에서 한 번 더 현장에서 좀 인기를 얻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풀빵이에요. 이게 구라입니다. 진카가 아니에요. 1번 패밀리 파크가 이게 정말 대패 갈듯이 빡빡 갈아놓는데 말이 기가 막히게 나갑니다. 물론 뭐 경주가 경마가 훈련이 좋다고 해서 다 들어온다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준비된 자에게 기회는 찾아온다는 말은 우리가 항상 인생에서 되풀이 되잖아요. 경주마도 준비가 돼야지 입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1번 패밀리 파크는 모든 준비가 끝나 있다. 실전에서 우리가 응원만 해주면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1400m라는 경주거리의 특성상 충분히 감고 넘어가면서 라스트에 한 칸을 쓸 수 있는 1번 패밀리 파크. 이 녀석을 꼭 조심하자. 그래서 우리는 8번 왕탱이 있으니까 두 방으로 압축합니다. 4배, 5배 1번 패밀리 파크, 4번 클린업 트리오, 1번, 4번, 8번 넣고 1번, 4번 두 방이면 끝.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자, 서울 5라운드 스티븐이 개가천선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1600m입니다. 국내선 5등급 별정 B형 방식의 9두의 단촐한 편성입니다.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촐한 편성이기 때문에 사전 인기도를 보면은 이번 천년의 고도가 나는 대가리입니다. 나를 놓고 사세요. 나는 무조건 와 있습니다라고 배당판에서부터 우리를 현혹을 할 겁니다. 물론 이번 천년의 고도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주력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천년의 고도를 충말아 놓고 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애를 이겨줄 녀석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배당일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요 한방 맞건 거의 메이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5라운드 개가천선에서 한방 메이드 과연 그게 무엇인가 바로 제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서울 5라운드 많은 기대해 주십시오. 요거 한방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서울 6라운드 스티븐이 비밀작전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1200m 국내선 4등급 핸디캡입니다. 1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모두 다 좀 엇비슷하게 팔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능력도 흔히 말해서 종이 한 장 차이, 큰 능력 차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 눈에는요. 정말 믿을 수 있는 배팅의 중심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배팅의 중심만 있어도 요거는 승부를 해볼 만한 경주입니다. 어떤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을 만한 충만, 애는 그냥 온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2배가 됐든 3배가 됐든 쇼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경주는요. 혼전도도 있고 배당의 가치도 충분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경주라는 거죠. 하지만 그 중심, 복승식 기준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배팅의 중심은 있기 때문에 서울 6라운드 비밀작전 실수만 안 하면은 그냥 옵니다. 여기서는 한 방으로 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 7라운드입니다. 1400m 국내선 4등급입니다. 12마리가 게이트를 채우고 출전을 합니다. 자, 사전 인기도 한번 볼게요. 1번 이 맥파이, 여기에 2번 스피드벨, 11번 브레킨, 10번 선 오브 더 썬더, 여기에 5번 러브레이스까지 요 다수가 팔리는데요. 고만고만하죠. 고만고만합니다. 이것도 현장에서 예상평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경주 저는 욕심이 나요. 승부로 욕심이 납니다. 그 욕심 나는 거 뭐 여러분께 오픈해드려야죠. 우리 가족 여러분께. 제가 제일 가장 욕심이 나는 말은요. 11번 브레킨이에요. 브레킨. 이게 이제 계속 걸음이 올라오다가 직전에 1700m에서 자빠이가 됐습니다. 근데 브레킨은요. 이게 뭐 한 번에 쫙 올라오는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드문 이런 식으로 말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직전에 너무 허무맹랑하게 좀 무너졌다는 건 거리를 너무 좀 늘리지 않았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정신을 차린 뒤 2조에서 1400m. 1400m 저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말은 또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원이의 안장인 열하나 브레킨. 요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1번 맥파이도 뭐 인코스이기 때문에 독이 될지 뭐 약이 될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조교 상태는 괜찮습니다. 서울 7라운드도 혼전도가 높고 최저 배당이 한 8배, 9배로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매력은 상당히 있어요. 그중에 열하나 브레킨을 넣고 후착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서울 7라운드 정리하겠습니다. 말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브레킨. 자, 서울 8라운드 가죠. 1400m 혼합 3등급 핸디캡 경주 12마리가 게이트를 채우고 출전하고 있고요. 이번 경주는 그냥 한 마리 와 있습니다. 한 마리 와 있어요. 자, 사전 인기도 볼게요. 6번 로드반 와 있죠. 인기 1위 인정합니다. 여기 이제 5번 장산 베어스, 12번 마이티럭, 3번 이 DK 나린, 여기 이제 11번 제마특급, 요렇게 이제 다수가 현장에서 좀 팔리는 분위기인데요. 일단 6번 로드반을 인정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편성이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왜 제가 싫어하냐면요. 이렇게 강축이죠. 옆집 영희 엄마 인정? 나 인정. 그럼 6 놓고 사? 오케이. 6번 로드만 놓고 사. 이게 이제 뭐, 앞에 철수 아빠도 이제 로드만 놓고 사고, 다 이제 로드만 놓고 사는 거야. 꼬리 찾기인데 그러면 이제 3배, 4배, 4.5배 없어.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이런 경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나마 전 재밌게 보고 있는 마필이 3번 DK 나린이라는 마필입니다. 1400m 직전에 뛰다가 뭐 직선에서 허무맹랑하게 펄럭이면서 완전 뒤로 밀려버렸던 케이스인데 애도 분명히 페이스 한 배만 되면 1400은 좀 버텨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훈련이 나름 괜찮아요. 길게 뻗어주면서 여기 인코스에
편안하게 선행만 가면은 3번 DK 날인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좀 끌어낸다라면 입상 가능성이 충분하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타이밍이 충분히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3번 DK 날인이고 11화 제마트급이 은근히 잘 뜁니다. 이 정도까지만 추천을 드리면서 서울 8라운드 좀 마무리 짓게요. 6번 로드반 강축 인정하지만 너 때문에 재미가 없다. 배당이 없다 이놈아. 서울 8라운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9라운드 스티븐이 오아시스 승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1800m 혼합 4등급이고요.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말을 돌려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요. 저와 호흡을 맞춰보셨던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애한테 돈을 많이 뜯겼어요. 제가 배팅을 했는데 입상을 못했기 때문이겠죠. 이번에 또 나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번에 다 찾아와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여요. 그간 애한테 죽었던 거 싹 다 2배, 3배, 4배, 5배로 찾아와야 될 분명한 타이밍이 있다. 왜? 제가 죽어봐서 압니다. 왜? 내가 실수를 했던 부분이 있었으니까 죽었겠죠. 알고 있습니다. 왜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가 반복되면 병신이죠. 그 병신짓거리 안 하려고 제가 공부하고 조교보고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A의 단점들이 어떻게 커버가 될지 물보듯 훤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저는 노림수로 두고 승부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서울 9라운드 결코 미련이 아닌 확신을 갖고 때려보겠습니다. 자, 서울 10라운드 들어갑니다. 1800m 1등급 핸디캡이에요. 12마리가 게이트를 채우고 출전합니다. 자, 서울 10라운드 사전 인기도 볼게요. 1번 티즈 플랜, 3번 슈퍼 삭스, 8번 위너골드, 2번 이스트 팔로스, 여기에 4번 강토마까지 팔려주는 형국인데요. 뭐 1등급인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1등급에 자신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분석은 하는데 이 새끼들이 웃기더라고요. 이 조교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교로 접근했다가 낭패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잘 하는 게 이제 조교를 보고서 조교에 대한 마필의 성능 뭐 이런 거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는 건데 그게 안 맥혀요. 안 맥히는 거 뭐 어떡합니까? 제가 어거지로 매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이 정도는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1번 티즈 플랜이 직전에 비해서 부담 중량이 7개가 올라갔어요. 59kg입니다, 여러분. 레이팅 점수가 가장 높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직전에 이제 이 멍청한 새끼가 빅타리 이 새끼가 닭대가리죠 이게. 왜냐면 후차권과 7마신 차이 나니까 레이팅을 10점을 매겨버리잖아. 후차권과 한 2마신 정도 딱 이렇게 좀 견제 사이즈 해가지고 했으면 레이팅 한 3점 먹어버리면 부담 중량이 저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죠. 한 56까지는 갔겠네요. 닭대가리죠 저 새끼가. 빅투아르가 저게. 외국이니까 막 욕해도 돼요. 자, 어찌됐건 간에 부담 중량을 좀 타는 놈이에요. 티즈 플랜이. 왜? 10월 6일날 2000m KR컵에서 57 달고 생각보다 물론 이제 뭐 돌콩 청담도끼 뭐 이런 애 투데이 뭐 이런 애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걸음이 조금 미흡하더라. 그러면 1번 티즈 플랜을 걷어내야 되느냐? 그게 함정인 거예요. 걷어내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함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중량 50, 야 이거 갑자기 9kg 올라갔지. 그런데 1800m 인코스 1번 게이트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2000m가 아닌 동일거리가 아닌 직전하고 1800m라는 거. 물론 충마값은 아닌 것 같아요. 충마값은 아닌데 애는 받쳐는 가야 된다. 1번 티즈 플랜. 요거는 좀 정확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8번 위너골드가 뭐 충마감은 조금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요전까지만 요 두 마필만 언급을 좀 드리면서 서울 10라운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1번 티즈 플랜. 이거 들어오면 틀릴게 하시는 분들은 뭐 잘라야죠. 하지만 야 티즈 플랜 들어올 것 같기도 해. 저거 무시 못한다고? 그래 그럼 본전만 방어할게. 뭐 이런 용도는 충분히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충만 아닌 것 같고요.
빼면 안 돼요. 그냥 빼면 안 됩니다. 예. 빼지 마세요. 빼지 마세요. 자, 서울 11라운드 갑니다. 오늘 일요 경마의 파이널 라운드입니다. 껍데기 한번 벗겨보자고요. 1200m 국내산 3등급 핸디캡 경주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믿는 놈만 있으면 마지막 경주 한 방 쑤셔도 제대로 좀 쑤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인기도 한번 볼게요. 사전 인기도 9번 이 늘푸른 캣, 여기에 5번 울트라 챔피언, 4번 런닝복스, 그리고 11 정상스타, 그리고 2번 데디 글로리까지 이렇게 좀 팔려주는 형국입니다. 근데 무섭네요, 갑자기. 7번 라온 세레나에 2억이가 타고 있네. 지난주에 너무 정말 이거 뭐 데자뷰도 아니고 뭐 귀신에 홀린 듯이 마지막 경기 2억 이 새끼 너무 잘 들었는데 이거 불러야 되나? 혼자 속으로 꿍시렁거리다가 그게 딱 하고 들어오니까 이거는 막 미쳐버리겠는 거죠. 제가 그랬죠. 경마는 박태종이 탔다란 이유만으로 배팅할 이유가 생긴다고요. 뭐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뭐 박태종이니까 배팅한다는데. 보통 그렇게 다들 하세요. 정말 근거 없고 말도 안 되지만 그게 또 경마예요. 골 때려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참도 단순한데 하지만 논리가 없이 근거가 없이 얘기하는 건 저한테는 안 먹힙니다. 자, 어찌됐건 서울 11라운드는 9번 늘푸른 캣이 가장 많은 인기를 얻을 텐데 스티븐은 어떻게 생각해? 나도 9번 늘푸른 캣을 가장 좋게 보고 있어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전개를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선행선입이라는 안정감 있는 전개가 보장돼 있고요. 훈련 패턴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1200m라는 단거리에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탄탄대로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모습들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고, 물론 12월 22일 날 삐끗은 했습니다만 직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한번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죠. 상대들도 뭐 준비를 잘한 모습은 분명합니다만 역시 단거리에서만큼은 저는 19번 늘푸른 캣이 가장 으뜸에 서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5번 울트라 챔피언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4번 런닝복싱, 애가 뭐 최근에 12월 달, 1월 달에 잡바이가 됐습니다만 애도 차분하게만 참으면은 좀 되는 마필인데요.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좀 서두르지 않았느냐. 뭐 외곽 게이트 때문에 직전에 몰로가 좀 서두른 것 같은데 최근에 대세는 김동수죠. 김동수가 우쭈쭈 가자 빨리 가자 하면은 어느 순간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서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러닝복스 요 녀석을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서울 11라운드까지 마무리를 쳐봤습니다. 좀 재미가 있으셨는지요? 뭐 경마 정보만 가져가신다라면 뭐 얼마든지 제가 불러드릴 수 있는데 그럼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잖아요. 스티븐 얼굴도 좀 보고 저런 놈도 저기서 저렇게 열심히 떠드는데 나도 뭔가를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또 자부심도 생길 수도 있고요. 자, 항상 열심히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뭐 결과가 중요하지만요. 뭐 결과에 쫄지 않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한 번 더 강요를 드리고 싶고요. 언제나 그랬듯이요. 현장 나가서 좋은 모습 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좋은 막건을 끄집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고맙고요. 일요 경마 역시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